자, 5월 2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저께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하는 걸 봤었고요. 그 중에 플렉스라고 하는 값이 적용됐을 때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이 적용됐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플렉스와 같이 쓸 수 있는 다른 속성들, 이 속성들이 적용됐을 때 자식 요소한테 일어나는 일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 상태에서 자식 요소들한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속성들이에요. 속성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속성 말고 다른 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내용이 복잡해질 거 우려해서 안 쓰는 속성들은 과감히 쳐냈습니다. 자, 플렉스 베이시스는 플렉스 아이템의 기본 크기를 설정해요. 즉, 자식 요소의 기본 크기를 설정해요. 플렉스의 방향이 로우, 즉 가로 방향일 때는 넓이를 설정하고요. 컬럼, 세로 방향일 때는 높이를 설정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플렉스 베이시스가 부모가 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 위드스 헤이트를 대신하는 속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위드스 헤이트도 유효해요. 자, 오토라고 적용하면은 해당 아이템의 위드스 값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위드스보다 우선하는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 먼저 살펴볼게요. HTML에서는 부모 태그 안에 자식 요소 3개를 넣어놨고요. 여기도 부모 태그 안에 자식 요소 3개를 넣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상태죠. 모든 태그한테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부여해 놨고요. 컨테이너, 부모 요소가 지금 2개 있죠? 2개한테 테두리 2픽셀, 안쪽 여백 10, 넓이는 500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부 싹 다 가로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플렉스 랩을 줄바꿈 허용으로 해놨어요. 근데 뭐 아직은 줄이 바뀔 만큼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줄바꿈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자, 각자 안쪽에 있는 자식 요소들, 아이템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6개한테 테두리 여백, 바깥 여백.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테두리랑 여백 때문에 애들이 덩치가 좀 커지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박스가 줄바꿈이 됩니다. 플렉스 랩을 지정하지 않으면 줄바꿈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자식 요소들의 사이즈를 강제로 다이어트 시킨다 그랬죠. 자, 플렉스 랩이 있으면 얘네가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니까 줄바꿈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 요소들한테 여기 밑에 보면은 노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줄바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부분 애들은 곧 죽어도 줄바꿈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플렉스 랩을 다시 제거해 보면 자, 위에 있는 애들은 박스의 줄바꿈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식 요소들의 줄바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식 요소들의 넓이를 다이어트 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래쪽 부분은 요게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 요소들의 크기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해도 얘네가 지금 줄바꿈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 여지가 없죠. 그래서 삐져나가게 되죠. 자, 이제 아이템 10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모든 요소거든요. 이 모든 요소들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픽셀로 줘요. 자, 플렉스 베이시스가 뭐냐면 부모가 플렉스 박스일 때 자식의 최소 넓이를 지정해요. 위드스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얘네가 최소 넓이가 100픽셀로 지금 잡혀 있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소 넓이이기 때문에 자식 요소가 이거보다 더 커져야 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다면 인정해 준다고요. 아래쪽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 랩으로 지정했으니까 줄바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넓이가 100픽셀이 될 수가 없죠. 자, 아래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볼게요. 자, 민 위드스를 50픽셀로 줍니다. 그러면 이 민 위드스가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작으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민 위드스가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커버리면 최소 넓이는 100인데 여기 얘도 최소 넓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정이 되니까 넓이가 다 200으로 세팅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플렉스 베이시스만 있을 때는 컨텐츠가 많아지면은 베이시스보다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민 위드스를 같이 써버리면은 컨텐츠가 많아졌을 때 컨텐츠가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넓이를 적용할 때는 플렉스 박스 안에서 넓이를 적용할 때는 웬만하면은 플렉스 베이시스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이 자식 요소가 갖고 있는 컨텐츠량에 따라서 얘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속성이 플렉스 그로운과 플렉스 슈링크 이 두 가지 속성이에요. 얘네들은 값이 대부분 0 아니면 1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렉스 그로우는 아이템이 플렉스 베이시스의 값보다 커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요. 일단 0보다 크면은 해당 아이템이 유연한 박스라고 불려서 원래 크기보다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남는 공간을. 0이면은 플렉스 베이시스를 우선시해서 아이템이 늘어나질 않아요. 대체로 이제 플렉스 그로우는 이제 남은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아까랑 비슷한 박스 만들어 놓고요. 전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서 자식 요소들을 가로로 배치해 놨습니다. 자식 요소들의 크기까지 좀 미리 줘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위에 거부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로우 0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픽셀을 줘요. 그로우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한테도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픽셀을 줘요. 그러면 애들이 기본 크기가 전부 100픽셀이 되겠죠. 자, 이 중에 그로우 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세 그룹은 플렉스 그로우를 0으로 줍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플렉스 베이시스 값보다 커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커지지. 근데 그로우 1 밑에 있는 영역은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주거든요. 그럼 컨텐츠 양에 따라서 플렉스 베이시스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큼 커지냐? 1대 1대 1로 커져요. 다 1이니까. 그럼 결국은 남은 공간 다 채우겠죠. 자, 아이템 1한테는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줍니다. 그러면 A하고 C가 일단은 1대1로 남은 공간을 채워요. A랑 C가 같은 비율로 커져요. 근데 아이템 2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3으로 준다. 그럼 1대3대1로 커져요. 화면 영역의 비율을 결정하면서 남은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마지막 패턴이에요. 보통 이제 사이드바 레이아웃 잡을 때 많이 써요. 자, 컨테이너 잡고 아이템 레프트 라이트 좋습니다. 일단은 요 파란 박스가 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파란 박스가 메인 div 태그고 얘가 레프트 사이드바 얘는 메인 영역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플렉스를 줬으니까 가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레프트한테 플렉스 베이시스 150을 줍니다. 그럼 얘는 150픽셀의 기본 크기를 가져요. 그리고 라이트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1로 주면은 얘 혼자 남은 공간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모 영역이 얼마가 되건 간에 다 차지를 하죠. 이게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10시입니다. 일단 2개 먼저 해볼게요. 자,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휴식이고요. 네, 10시 40분까지 실습을 할게요. 네. 플렉스 관련해서 마지막 속성인데요.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제 아까 봤었던 플렉스 그로우랑 쌍을 이뤄요.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 값보다 작아질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요. 네, 여기도 이제 숫자 값이 들어가고요. 일단 0보다 크면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로 세팅하지 않으면 아이템이 기본 사이즈보다 작아질 수 있다. 요 특성 때문에 자식 요소가 강제로 다이어트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이즈를 작아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0으로 세팅하면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속해 있는 자식 요소한테 고정 크기 영역을 주고 싶다. 화면 오케이 잠깐만. 자, 부모가 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자식 요소한테 고정 크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플렉스 베이시스를 주고요. 이게 기본 사이즈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그로우를 0으로 줘요. 그러면 커지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속성 슈링크를 0으로 줘요. 그럼 얘도 작아지지 못하죠. 커지는 거 하지 마라. 작아지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고정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있을 때 얘한테 플렉스를 걸면은 안쪽에 있는 자식 요소가 양쪽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속성을 사이드바에 적용하면 얘는 고정 영역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오토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로우를 1, 슈링크를 1로 주면은 남은 공간 채우도록 커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부모 사이즈에 따라서 요 내용 영역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왼쪽 사이드바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명시해서 쓸 수 있는 게 그냥 플렉스예요. 플렉스, 그로우, 슈링크, 베이시스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축약형. 대체로 이제 이렇게 축약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를 근데 주의할 거는 플렉스 1 이런 식으로 플렉스 그로우만 주고서 슈링크나 베이시스 같은 거를 생략하면은 이 베이시스 값은 0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가 아예 없는 거죠. 자, 플렉스 1이라고 주면은 플렉스 그로우도 1, 슈링크도 1, 베이시스는 0%. 근데 요거 자체가 남은 공간을 채우도록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플렉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은 공간 가득이란 뜻이에요. 같은 의미가 1, 1, 오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기본 사이즈는 컨텐츠 내용만큼만. 자, 플렉스 1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자리가 두 개밖에 없으면 그로우랑 슈링크를 똑같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크기는 500 픽셀. 근데 사실상 이런 상태는 베이시스 값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자, 예제 봅시다. 아이고. 자, 컨테이너 영역한테 지금 박스 두 개 있죠? 컨테이너 영역한테 파란색 테두리 주고 안쪽 여백 10 플렉스 걸었습니다. 그러면 자식 요소들이 가로로 배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100%라고 하는 애는 넓이를 그냥 100%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W250 픽셀 얘는 가로 넓이를 250 줬어요. 자, 아이템은 적당히 간격만 유지했습니다. 그럼 부모 사이즈가 각각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식들이 가로로 배치되겠죠. 첫 번째 거는 부모 사이즈가 넓으니까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여유있게 사이즈를 갖는데 아래쪽 거는 부모가 작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강제로 다이어트를 당한 상태예요. 여기서도 지금 브라우저 폭이 좁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당하겠죠. 자, 여기서 레프트, 양쪽에 레프트예요. 자,
요 두 개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픽셀을 주면은 넓이가 100픽셀로 고정이 돼요. 기본 사이즈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부모의 넓이가 여유가 있으니까 얘가 넓이 100픽셀을 적용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넓이를 100픽셀을 가져버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 때문에 부모 공간이 좁으니까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당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플렉스 슈링크 0, 이거를 0으로 주면 다이어트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부모가 좁아도 얘는 곧 죽어도 100픽셀을 유지한다는 거죠. 폭을 줄이면은 이제 위쪽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이즈가 줄어들지만 왼쪽 영역은 넓이가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넓이를 고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위드스를 줘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영역한테 플렉스 그로우 1을 주면은 남은 공간 알아서 채우란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왼쪽 사이드바, 오른쪽 컨텐츠 메인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컨테이너한테 넓이, 얘만 해볼까요? 위에 거만 할게요. 넓이를 1024픽셀 정도로 주고, 1024, 파란색 넓이가 1024픽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진 오토라고 주면은 가운데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트 그 영역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 안에를 뭔가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자식 요소를 3개 넣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 자식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어요. 별다른 특성이 없으니까 얘네가 전부 옆으로 배치되고요. 현재 부모한테 플렉스 랩이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줄바꿈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로 배치되다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삐져나가기 시작했죠. 자, 플렉스 1로 되어 있는 거, 얘네한테 플렉스 속성을 1, 0, 0을 줍니다. 자, 1은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작아질 수는 없고 기본 사이즈는 0이에요. 근데 남은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미 기본 사이즈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게 넓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렉스 2, 얘한테 얘도 남은 공간을 채우는데 다른 애들보다 2배 사이즈를 가져요.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2대 1 비율로 화면을 나눠 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컨테이너 랩이라고 클래스를 하나 더 줘서 줄바꿈 처리하게 해놨고요. 높이는 그냥 알아서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줄바꿈이 쭈르륵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렉스 3한테 각각 1대1 그리고 기본 크기 40%. 그러면 일단은 기본 크기는 40%를 가지니까 기본 크기를 40%를 가지니까 얘네가 기본 사이즈가 한 요 정도는 차지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요 상태에서 부모가 여유가 남았어. 그러면 얘가 이제 커질 수 있는데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비율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사이즈를 고려해서 가장 근접하게 배치가 되면은 이렇게 2개씩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기본 사이즈를 25%로 바꿨다. 그러면 3개. 왜 3개냐? 25%인데. 지금 여백 값이 있으니까 여백 값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 넓이가 25% 초과라서 그래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얘네들한테 마진을 없애야겠죠? 마진이나 마진을 0으로 주면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요 박스 안에, 요 각각의 박스 안에다가 상품 목록 같은 거 표시하면 된다고요. 자, 몇 가지 응용 예제를 좀 준비했어요. 자, DIV가 2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부모 박스 안에서 자식 박스를 중앙에 배치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부모 박스한테 테두리를 좀 줬고요. 테두리 주고 패딩하고 헤이트 줬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입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일단 부모가 플렉스를 가져야 얘한테 뭔가 이제 배치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이거는 가로축 중앙이죠. 얼라인 아이템 센터는 세로축 중앙이죠. 그럼 가운데 온다고요. 다시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는 세로축 중앙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는 가로축 중앙. 자, 마지막으로 아이템은 사이즈나 테두리 같은 거 좀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 오죠.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뭔가 요소를 부모 안에서 가운데 놓고 싶을 때. 이 상태에서 자식 요소의 위치를 조금 고쳐주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진으로 조금씩 튜닝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픽셀 이러면 위로 50픽셀 정도 당겨지겠죠. 아니면은 나중에 뒤에서 배울 포지션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포지션 주고 탑 50픽셀 이렇게 주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튜닝이 들어가요. 자, 다음 형태는 요거예요. 가운데 로고 넣고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데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배치하는 경우. 이걸 가장 마지막에 실습하려니까 마지막에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상단 헤더 안에 목록 정의 태그를 넣고요. 각각 li 태그 3개를 넣은 다음에 링크 걸고, 여기 예제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지금 우리 전에 썼던 아이콘 폰트 지금 쓰고 있어요. 요 아이콘 폰트 스크립트는 전에 글자 관련 속성에서 실습했던 거 있을 테니까 이때 사용했던 이 주소 코드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여백들은 다 안쪽으로 사이즈 측정하게 해놨고요. 아이콘 제가 미리 검색해서 적당한 거 배치해놨어요. 자, 모든 태그의 여백을 없애고요. 목록 정의 태그 리스트 스타일 논. 목록 정의 태그는 여백 다 없애고 리스트 스타일 논으로 주는 게 그냥 공식이에요. 무조건이야. 이건 예외 없어. 자, A 태그 밑줄 없애고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자, 목록 정의 태그를 지금 탭 리스트라고 만들었는데요. 테두리 회색으로 치고
배경 색깔 흰색으로 걸었습니다. 테두리 보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요. 그럼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가로로 배치될 거 아니에요.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면은 끝에 있는 애들은 완전 가장자리에 붙고 사이사이가 동일한 간격을 갖죠. 일단 옆으로 퍼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탭 A 태그예요. 높이 50, 글자 굵게, 그리고 상하 여백 15 정도 줍니다. 좌우 여백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좌우 여백이 15 정도씩 생겨 있어요. 아이콘이 들어있는 A 태그인데요. 글자 크기 키우고요. 좌우 여백을 좀 더 늘렸습니다. 아이콘 좀 큼지막 해야겠죠?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을 좀 다르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은 아이콘 글자가 커지니까 로고 영역이 위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A 태그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다 이렇게 위로 쏠리죠? 그 다음에 세로 축적열 중앙. 그럼 깔끔하게 다 가운데 배치되죠. 영역 잡는 것들은 이렇게 플렉스를 사용해서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리드는 굳이 안 써도 플렉스만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서 굳이 더 어려운 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은 대체로 아마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대충 네이버 따라한 겁니다. 네이버 배치가 이래요. 자, 헤더 안에 영역을 하나 더 잡았고요. 그 다음에 로고 영역, 그리고 검색 박스 영역, 그리고 GMB는 메뉴를 뜻해요. 그러니까 메뉴가 들어갈 영역,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헤더 부분은 일단은 초록색으로 배경을 쫙 깔았습니다. 배경이 쫙 깔렸죠. 자, 그 다음에 헤더 컨테이너라는 부분인데, 요 안에는 배경 색깔을 좀 더 연한 색으로 깔았어요. 그럼 div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지금 겹쳐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요 안쪽 div의 역할이 뭔지를 잘 보세요. 자, 대체로 뭐 요런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상단 영역 보면요, 배경은 가로 옆을 가득 채우죠. 근데 컨텐츠는 지금 넓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느 이상 안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경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가로를 가득 채우는데 컨텐츠 영역은 넓이를 제한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니터 넓은 거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모니터가 이게 이 버튼이 그냥 단순하게 화면 양끝에 달라붙으면 조그만 모니터는 별 상관이 없는데 큰 모니터 쓰면은 고개가 옆으로 되게 돌아가요. 되게 불편해요, 그거.
자, 이럴 때 이제 헤더 부분을 이중으로 쳐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어요. 그러면 헤더 안에 있는 요 div 박스 3개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운데 있는 서치는 인풋 타입 텍스트와 버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배치가 됐어요. 자, 여기서 맥스 위드스를 1000픽셀로 줘요. 그럼 얘가 넓이가 1000픽셀로 제한되니까 결국은 바깥에 있던 부모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마진 오토하면 부모 안에서 가운데로 오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바깥에 있는 배경은 가로를 가득 채우는데 컨텐츠는 넓이가 1000픽셀로 제한되죠. 맥스 위드스니까 최대 1000픽셀이에요. 미니멈은 안 잡혀있죠. 그러면은 브라우저 폭이 좁아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작아져요. 스크롤 안 생기고. 위드스는 고정 사이즈지만 맥스 위드스는 최대값만 정한 거지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니까. 자, 로고랑 GMB 영역에 여백 좀 잡았습니다. 여백 잡아서 이렇게 좀 클릭할 수 있게 큼지막하게 놨고요. 배경 색깔 조금 진하게 나서 구별을 좀 했어요. 자, 서치. 요 박스한테 상하 패딩 주고요. 좌우 마진을 10픽셀씩 줘서 상하 여백 요 정도 잡아주고 좌우 여백에서 조금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줬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부모가 플렉스를 가지면은 얘네가 자식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세로를 가득 채우려고 되죠. 그러니까 세로를 가득 채운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버튼 사이즈가 제각각인데 세로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아져요. 가득 채운다고 해놓고 요거는 뭡니까? 아까 미리 그래서 패딩 위아래 줘놨잖아요. 패딩만큼 여유가 남은 거죠. 자, 그 다음에 GMB 영역. 마진 레프트 오토래요. 오른쪽에 남는 공간을 싹 다 잘라서 왼쪽에다 갖다 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두면은 오른쪽으로 붙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상세 레이아웃을 잡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여러분들 지금 잡으신 웹사이트에 상세 레이아웃을 다 구성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에 뭐 디테일은 아직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세 내용들은 상세 내용은 이제 남은 진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상에 회색 박스만으로 되어 있는 레이아웃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요 내용까지면. 그 다음에 15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스타일의 레이아웃이에요. 자, 여기 위에 메뉴가 잘 보세요. 데스크탑으로 접속했을 때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는 핸드폰은 가로가 좁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뉴가 변신을 해요.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배치가 확 바뀌죠. 요런 식으로 구성되는 걸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해서 CSS를 해상도별로 따로 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이트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자, 플렉스까지 실습 마무리하겠습니다.